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오늘은 다중채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중채무 개념은요, 경매물건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게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물건의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보험사, 은행사, 카드사 등이 돈을 달라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다중채무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다중채무자입니다. 대출 하나 있고요.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다 빚이잖아요. 결국 다중채무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물건을 하나 권리 분석해보면서 그 다중채무의 그 심각성, 그걸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장은 보지 않고요, 그냥 그 경매 물건의 집 스토리만 등기사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집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인데요, 2017년도에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2억 6,4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120% 잡아보면 2억 4천만원 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자를 5%만 잡아도 한 달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원금이랑 같이 상환하면은 진짜 죽습니다.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놓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전세로 줬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날 전세보증금 3억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같은 날 대출을 갚아버립니다. 근저당이 말소가 돼요. 대출 갚고 돈이 좀 남았죠.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집주인은 전세로 집을 주고 자기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임차인이 배당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 3억 원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면은 나머지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굉장히 위험한 경매물건입니다. 아무튼 집주인은 이사는 갔지만 전세금 받아서 대출 갚고 대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필요했는지 집주인이 또 8천만 원을 빌립니다. 3억 원 전세 세입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돈 안 빌려줍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8천만 원 빌린 거예요.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겠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보증금 3억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주택 임차권 3억 원 설정 등기를 해놓고 우선 이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이 집은 빈집 상태예요. 경매 진행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은 우선 허그로부터 전세금 3억 원을 반환받았고요. 그리고 허그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이 전원주택의 가압류를 엄청 걸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8천만원 근저당까지 받죠. 그 다음에 땡땡 보험사에서 1억 9천만원 달라고 가압류를 했습니다. 땡땡 은행에서는 2억 7,900만원 채권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 1,000만원, 은행 4,300만원, 그 다음에 땡땡 카드사에서 5,900만원, 또 카드사에서 4,600만원, 그리고 또 은행에서 2,400만원, 카드사에서 840만원, 마지막으로 땡땡 은행에서 2,400만원 돈 달라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권까지 모두 다 합해서 이 경매 물건의 채권 합계액이 총 13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빼고는 아무도 경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못 받아 할 것 같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요 전세보증금 3억만 책임지면 돼요. 보험사, 은행, 카드사들이 돈 달라고 가압류로 줄을 서긴 했지만 경매 과정을 통해서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요건 다 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하던지, 재산이 없다면 계속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 집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왜 빚을 내서 집을 짓고 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왜 13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다중채무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그 개인적인 사연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매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늘 낙찰자의 시선으로 경매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냐에만 집중하지, 채무자가 어떤 빚을 지고 왜 이 집이 경매에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처럼 채무자 입장에서 여러 채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금융사에서 내가 가진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결국 강제집행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진짜 완전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을 받지 못한 여러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채권 행사를 할 겁니다. 물론 채권 행사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경매 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아마도 자영업자일 것 같습니다.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요즘에 장사 진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죠? 아마도 자영업자라서 그렇게 다중 채무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어서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도 좀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자영업자들의 숨이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늘 화이팅 하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